팀장입니다. 뉴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올려드린 차트 분석 엔비디아의 본격적 하락의 시작일까 영상 속에서 테슬라, 팔란티어, 아이오엔큐, SMCI 차트 분석 해드렸잖아요. 요때 제가 보세요. 아이오엔큐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나? 와, 여기서 잡은 사람 또 없겠죠? 저 아직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본격적 상승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오늘 아이오엔큐 마이너스 9.44%.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왜 미즈노를 구독하셔야 되는지, 왜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 잘난 척하는 거 정말 아닙니다. 예, 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은 넘치지만 겸손한 사람. 맞췄다가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한 달 전부터 올려드린 아이오엔큐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아이오엔큐 움직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근거 있는 예측을 해드리고 리스크 관리 해드리고 남들은 다 펌핑해서 간다 그럴 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테슬라로 수익 내기 정말 힘드시죠? 예. 근데 저희가 왜 매일매일 테슬라 뉴스,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 왜 해드릴까요? 골프랑 똑같다니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더 성취감이 있어요. 해냈을 때. 테슬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암울한 전망이 또 나왔네요. 끝이 없네 정말. 저가 모델 양산이 2027년으로 늦어질 듯하답니다. 안 만드는 걸까요? 못 만드는 걸까요? 자, 상황을 반전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저가형 모델 양산이 예정보다 더 밀릴 것이란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25,000불짜리 저가형 테슬라 나오면 한 대 뽑을 생각이었는데 또 연기되겠네요.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불신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폭탄을 안고 운전하기도 싫고 또 전자파에 대해서 제가 또 되게 좀 예민한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여차 뭐 이제 오늘 애프터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오후 3시 25분. 지금 테슬라 보고 계시죠? 끝나고 제가 테슬라 어떻게 애프터에서 끝나는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좀 해드리고 아까 아이오엔큐, 뭐 발란티어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뭐죠? 또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오늘 되게 대박 잘 갔죠. 이런 종목들은 애프터까지 끝나고 저도 좀 운동 좀 갔다 와서 저녁 때 제가 또 한 편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런 걸 무료 영상으로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거 멤버십으로 뺍니다. 지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불만 많아요. 아니 저런 고급 영상을 다 오픈으로 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오픈 영상 할 때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아셨죠? 다시 테슬라 뉴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모델 2로 불리는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내후년이랍니다. 26년, 2년 후에 50만 대 그칠 수 있다면서 점점 2027년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한 지가 2020년인데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7년? 야, 월가의 에버코어 애널들이 직접 텍사스 공장을 탐방하고 난 뒤에 내놓은 의견이랍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죠. 여기에 더해 테슬라의 2026년 전체 차량 인도량이 약 27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해당 연도에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기존 컨센서스를 약 20%나 밑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고요. 바닥부터 다지고 올라가고 있었던 테슬라한테 다시 한번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꺾인 거는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건 이제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매도 물량들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오늘 올라가다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죠. 처음 시작할 때 요 꼬챙이 보셨습니까? 핀비지의 요게 15분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틱이 4개가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네. 6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만요. 좀 확대. 이건 확인 사살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계산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나오네. 2시간에. 그러면 5개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50분이고 15, 약 10분에서 한 15분 사이 봉 되겠는데요. 10분 봉 하면은 50분이니까 10분이 모자르고 15분 봉 하면 75분이니까 15분이 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감안하셔서 참고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테슬라의 이러한 지금 어려움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들이 있죠. 바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들입니다.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뭐 아이디어 보따리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캠핑족들을 위한 침대부터 드론까지 장착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드론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DJI라는 회사인데 중국 회사예요. 제가 갖고 있는 드론도 바로 걔네 거거든요. 참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샤오펑의 SUV 모델인 G9은 차량 내부를 침실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슬리핑 키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록스 모터테크의 차량 트렁크는 인덕션부터 온수 공급까지 주방이나 다름없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로 등극한 BYD는 드론까지 장착했고요. GD 자동차는 고르지 못한 도로를 주행할 때 운전자의 심박수와 같은 주파수 소음을 내게 하면서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기술까지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네. 야, 이제 그 캠핑카로 개조하는 회사들도 이제는 좋은 시절 다 갔네요. 그렇죠? 아무튼 뭐 먹거리가 좀 커지면 그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또 확 좀 바뀌네요. 제가 차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차를 살려면은 그냥 벤츠 스프린터, 캠핑카 아시죠? 스프린터 원래 캠핑카는 아닌데 그 스프린터 사가지고 캠핑카로 개조해가지고 그냥 그거나 타고 다니까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확 좀 바뀌는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소식인데요. 자,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올 1월 기준에 전 세계 월간 이용자 수 10개 이커머스 중에 무려 7개가 중국 기업이랍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무려 26%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텐센트를 뒤엎은 쇼파이는 아마존을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순위 4위인 중국의 테무는 런칭 18개월 만에 약 5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마존 왕국인 미국에서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들 업체는 한국에서도 빠르게 한국 시장을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죠. 어저께 올려드린 그 영상 보셨죠? 알리나 테무. 뭐 너무 싸니까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나라 진짜 일본한테 빼앗기듯. 참. 다음 소식입니다. 하루 방문자만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의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레딧? 어디서 들어봤죠? 맞습니다. 2021년도에 게임스탑의 GME 사건 터졌을 때 그 레딧 사이트.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말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렸죠. 벌써부터 몸값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레딧이 SEC에 제출한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 공모 가격 희망 범위를 주당 31달러에서 34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기업 공개를 통해 최대 7억 4,800만 달러를 조달할 전망인데, 공모가 상단을 적용하면 기업 가치는 최대 64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을 넘어설 거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레딧이라든지 민주식 열풍의 지역다운 몸값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2019년 핀터리스트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상장에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음은 TSMC. AI 훈풍의 글로벌 시총 10 탈환. 자, TSMC가 인공지능의 훈풍을 타고 주가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글로벌 시총 탑 10 탈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증시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14%나 상승해서 시총 83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와우, 월가 전망도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TSMC는 대만 회사잖아요. 대만 기업. 그러니까 대만 증시도 상장돼 있고 여기도 상장돼 있고. 옵션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TSMC의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승 랠리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블룸버그가 미결제 약정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TSMC에 대한 풋, 콜 옵션이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주가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투자자들이 강세에 베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요즘 똑똑해졌잖아요. 미주노 영상 들어서 가는 놈이 가는 장세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렇죠. 이렇게 가는 놈에게 계속 투자하는. 근데 여러분 가는 놈이 가는 장세는 맞는데 아무 놈이나 계속 가진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중국이 암울한 소식도 들립니다. 부동산 소식인데요. 중국 당국이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커 살리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은행들의 금융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채권자들을 향해서도 부채 만기 연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커는 지난해 1월에서 8월 우리 돈 43조 7천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해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계 2위를 기록했는데 정부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국유 기업으로 여겨집니다. 로이터는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한 매우 드문 사례라고 분석했는데요. 헝다를 시작으로 비구 위안화를 거쳐 완커까지 중국 경제의 내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위기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소식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히 전해드리는 이유는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낼 수 있을 만큼의 뇌관입니다. 뇌관 지뢰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은 싫어요. 저도 중국. 하지만 중국 뉴스는 필터링을 거쳐서 꼼꼼하게 둘러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월 들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연준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중간값입니다. 3년 후 기준 2.7%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0.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5년 후 시점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 전 대비 0.4포인트 오른 2.9%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자, 1년 후 시점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한 달 전 대비 변화가 없었고요.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소비자들이 고물가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서 연준의 파월도 지난 6월 6일이죠.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금융시장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은 가계는 물론 기업, 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1%로 3%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0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에 둔화 추세를 나타내다가 작년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참가자들은 12일로 예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내일 발표되는 CPI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전문가들은 2월의 소비자 물가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1% 올라 1월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올라 1월에 3.9% 대비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잘 적어두세요. 1월에 3.9%보다 좀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만약에 3.8이 나왔다 그럼 시장이 날아가는 거겠죠. 이렇듯 숫자를 딱 요거 제가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오후에 해서 CPI 발표하기 전날은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하는 얘기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이런 게 없이 그냥 발표되고 차트의 움직임만을 따라갔다가는 요즘 골로 가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캐시우드 우리 돈나무 언니가 엔비디아 자꾸 팔잖아요. 너 자꾸 왜 파니? 그랬더니 저는 엔비디아보다 비트코인이 더 좋아요. 코인베이스도 계속 팔잖아요. 너 왜 자꾸 파니? 그랬더니 네 고점이라고 생각해요. 뭘 자꾸 사니? 로쿠 자꾸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돈나무 언니는 반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돈나무 언니 이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중심의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고 나면은 오르고 아유 똥손이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저점일 때부터 잡았죠. 손해나고 잘 안 팔죠 사실은. 익절하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매도하죠. 지금 로쿠 주가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로쿠 그닥 안 좋아요. ROKU
보세요.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여전히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계속 로크를 담는 거예요. 이때 계속 담고 또 이렇게 딱 올랐을 때 팔고 더 가도 또 분할로 팔고. 그러니까 저 아크가 지금도 잘 버티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크는 여신이죠. 변함없이 여신. 자, 테슬라 계속 띄워놓고. 자, 서학개미 사이에서 여신은 아니죠. 요즘 좀 반대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튼 이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티 우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뭔 소리야?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실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그들의 마진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설득력 있죠. 그는 몇 가지 상황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첫째, 코로나 때부터 겪어온 노동 저장이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실업률을 오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둘째,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며 혁신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전략에 대해 꽤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돈나무는 금리가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연준도 인플레이션 하락 정도에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딱 박제해버리고 싶네.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안 내려오기만 해봐. 그냥 멱살 잡고 흔들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텔레그램 아시죠? 텔레그램. 독일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CEO가 곧 텔레그램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고 IPO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와. 2021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5억 명이던 월간 이용자 활성 이용자 수, 이걸 이제 MAU라 그러거든요. 더블 가까이 늘었습니다. 9억 명까지 늘었대요. 와, 대박이네.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이익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료 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룸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만들 수는 있어요. 처음에 카카오가 했을 때도 막 열광했지만 수익 창출 구조가 없잖아라고 했는데 결국은 많이 만들다가 욕도 많이 먹었죠. 자, 이 CEO는 2년 전에 도입한 광고 및 유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로 수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미 하고 있네. 글로벌 펀드 등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 30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향후 IPO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매각 가능성은 배제됐다고 말을 했고요. 우리가 수익화를 시작한 주된 이유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어서였다면서 IPO를 텔레그램의 가치에 민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CEO가 러시아 출신입니다. 2013년 형 니콜라이와 함께 텔레그램을 개발했고요. 이 CEO에 따르면 텔레그램보다 먼저 설립한 소셜미디어 VX의 일부 우크라이나 사용자 데이터를 넘기라는 러시아 안보 기관의 요구를 거절했고요. 강압에 의해 VK 지분을 친크렘린 성향의 러시아 재벌에게 매각하고 러시아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기 조국을 떠난 거죠. 아무튼 공산당은 싫어요, 진짜. 트럼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나는 관세 신봉자라면서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관세를 엄청 때리겠다 이거죠. 나는 관세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다. 국제적 무역이 왜곡될 수 있겠지만 미국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결같은 주장은 다시금 미국을 위대하게 해가지고 뭐 외국으로부터 욕을 먹든 말든 나는 일단 미국을 다시금 그 옛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이건데 참말로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는 무난하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봤는데요. 요즘 미국이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만약에 지금 경제 지표가 박살나고 막
정말 어느 나라처럼 희망이 안 보이고 막 R&D 예산 다 깎고 막 어느 나라처럼 막 중국 쪽에 그 엄청난 걸 다 날려먹고 막 어느 나라처럼 일본 아무튼 어느 나라처럼 그랬다고 한다면 떼놓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죠. 바이든이 인기가 없는 것은 맞기는 한데요.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 그리고 또 어찌됐든 지금 미국 경제가 강함을 증명해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바이든이 잘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자넷 옐런을 비롯해서 참모들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진짜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습니다. 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과거에 비트코인이 너무너무 쌀 때 요즘 뭐 알트코인 같은 거겠죠. 그렇죠?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밖에 못 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긴 그때 제가 아는 사람이 비트코인 자기 200불에 샀다면서 아니 100불에 샀는데 200불이 됐다가 좋아하면서 막 나보러도 사라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쫄딱 망해가지고 살 거 그랬네. 늘 그렇죠. 후회는 늦으리. 자, 그럼 한번 비트코인 지금 얼마 가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72,543. 와, 그러면 현 시간 한국 돈으로 9,532만 1,502원. 근데 이제 한국은 또 김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비트코인 하면 제가 반성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는데 평소에 비트코인 신봉자들 막 저한테 뭐 코인 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반성하셔야죠. 반성해야죠 진짜. 예. 최소한 누가 뭐래도 자기 분야에 있는 수익은 자기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의 광기와 벌무러진 포모 뭐 근데 공룡 같아요. 다 집어삼켜요. 포모인 거는 다 알죠. 근데도 지금 연말에 저는 그것만 지켜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말에 다시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다? 아니다. 연말에 15만 불 간다. 이제 5만 불 차이잖아요. 지금 딱 10만 불이라 생각한다면 아직 10만 불은 아니지. 7만 얼마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댓글로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연말까지 비트코인 15만 불 간다 1번, 연말에 다시 5만 불 밑으로 떨어진다 2번.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연말 12월 크리스마스 때 추첨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시나요? 에휴, 그럼 당연히 주지. 뭐 주나요?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아셨죠? 비트코인 때문에 입이 귀에 걸린 두 사람이 있죠. 한 명은 엘살바도르 대통령. 거의 장기 집권하는 분위기예요. 아니 아프리카의 수많은 추장들은 뭐 했나? 응? 비트코인 좀 사지. 그렇죠? 엘살바도르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또 한 사람 있죠. 네, 아시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참 대박이야. 이 기사 배는 아프지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는 SEC에 제출한 서류에 지난 2주간 비트코인 보유량을 12,000개로 늘렸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속 사네요.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불타기. 자,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의 추가 비트코인 매수 공수는 비트코인이 이날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내니까 또 계속 오르는 거야. 자, CEO가 누군지 아시죠? 마이클 세일러. 1989년에 회사를 창업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회사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인데요. 이거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더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면 핀비지에 보면 이거 보이시죠? MSTR 아까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언제 이렇게 떨어졌어? 오, 또 밀렸구나. MSTR 한번 볼까요? 제가 이때 봤거든요. 우와. 언제 이렇게 올랐니? 1,400불? 요즘은 뭐 여차하면 기본이 1,000불이 넘어요. 11%나 변동폭이 엄청났네요.
제가 이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야 11% 저점 대비 올랐길래 대박이다 했는데 11 그대로 다 깎아 먹었네. F대 또 오르네. 와, 얘는 괴물이네. 제가 요 종목을 좀 분석을 해서 근데 분석하려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비트코인 얘기밖에 없어. 그래서 아니 너네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얘기해 달라. 얘기는 하는데 별로 그거보다는 비트코인이 올라서 이 회사가 계속 간다. 뭐 이런 참 이걸 말이야 막걸리야. 참 아무튼 뭐 주식은 결과로 승부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부러워해야죠. 네. 친한 친구로 두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죠. 자, 헛소리 그만하고 다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서 10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는데요. 근데 순매수 규모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주 하락 베팅이 하락 베팅, 반도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하락 베팅도 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는 엔비디아와 반대로 많이 떨어진 테슬라에 대해 쌍끌이 순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수혜를 기대한 투자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미국 증시에서 1억 9,342만 달러를 순매수했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1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 엔비디아. 여전히 엔비디아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뭔지 아세요? 양말 많이 사세요. 양말. 양말이 뭐예요? 삭스, SOXS. 세 번째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번째가 비트코인 스트래티지라고 여러분 아시죠? BITX. 두 배 가는 거.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도 많이 담고 있네. 아직 아닌데. 브로드컴. 그 다음에 TSLT. 야수의 심장. 테슬라 2배짜리. 그 다음에 마소.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테슬라의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TSLY.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뤄드린 종목.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합니다. 일단은 서학개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나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유가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24% 이상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0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박이네. 아무튼 자,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람코는 2023년 배당금으로 978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람코는 사우디가 82%를 소유하고 있는 국영 석유 회사로 사우디는 국부 펀드를 통해 나머지 16%를 추가로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일단 석유 회사들 제가 좀 전에 AI 열풍 때문에 대만의 TSMC가 글로벌 시총 10위를 탈환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랠리 때문에 미국의 현물 ETF 총자산이 급등한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락. 여러분 지금 홍해 사태가 그 후티 반군 난동 때문에 막 막히고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그 종목이 가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렸죠. 그 때문에 러시아가 뜻밖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가 막히니까 러시아 철도 수요가 무려 41%나 늘었다고 합니다. 푸틴도 참 운빨이 좋은 친구야. 그렇죠? 운빨이 참 좋아요. 여러분 세계 1위 부호 중에 한 명인 루이비통 회장 아시죠? 그렇죠? 아르노. 파리 잡지를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 소식 조금 들여다볼까요? 자, 명품 산업에 이어 미디어 산업에서도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이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 일간 신문, 클래식 라디오 방송국 등 다양한 미디어에 투자한 상태로 최근에는 정치인과 연예인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프랑스 잡지 파리 매치 구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식통을 인용해 자, 루이비통이 최근 파리 매치를 약 1억 유로, 한국 돈으로 1,440억
원에 구매하기 위해 독점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거래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고요. 와. 파리매치는 1949년 3월에 창간된 주간지인데 유명 인사 관련 소식과 함께 국내외 뉴스를 다루는 소식지라고 합니다. 참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좋겠어. 아주 좋겠어.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현재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에게는 공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잘 이끌고 있다는 응답은 39%, 못한다가 59%로 나왔습니다. 로스 경영대학원 에릭 고든 박사는 이같이 경제 관련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든은 대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동표 유권자들이 보는 시간 더 부정적이었다면서 바이든 진영이 걱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48%가 현재 삶이 편하거나 그러니까 comfortable, relax, 여유가 남는 소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와, 이 같은 응답은 지난 11월 조사 때 43%에서 상승한 건데요. 또 같은 기간 미국 경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거나 아주 좋다는 응답은 21%에서 30%로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가 활기를 보이는 것을 내세우면서 재선 캠페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고 지난달 27만 5천 개 일자리가 생기면서 기대치를 상회했으며 물가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위기였던 경제를 이어받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 됐으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투자도 크게 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다수가 외면하고 있으며 60%가 대선에서 경제 문제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물가가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응답한 미국 유권자들의 80%, 물가가 가장 큰 골칫거리다라고 누가 응답을 했냐면 유권자들. 무려 비중이 80%. 지난 11월 조사와 비교해 미미한 감소에 그쳤고요.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9일 슈퍼 화요일 하루 전인 4일 사이에 유권 등록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되게 강하죠. 강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정리해서 전해드렸죠. 실물 경제. 대다수의 유권자들, 서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높아요. 여전히 마켓 가면 물가 높고요. 식당 가면 물가 높고요. 가스값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높고요. 근데 경제는 강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뭐야 또 지들끼리 해먹었어? 주식시장은 되게 좋아. 이것 봐라. 돈 풀었지? 뒷구멍으로. 응? 코로나 때는 우리한테 다 줬는데 응? 이제는 아주 뒤로 해먹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바이든 이 참모진들이 이걸 알아야 될 텐데 모르겠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든지 내가 좀 설명해 줄 텐데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커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트럼프 때는 바이든 때보다는 좋았죠. 여행 갔다 오면 주식 막 올라와 있고 그 주식 팔아서 또 여행 가고 막. 근데 그런 리포트도 많이 나와요.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이 아니죠. 대통령이 돼도 앞으로 4년은 누가 돼도 경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주놀도 거기에 한 표.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풀은 이 돈들 이제 선거 끝나면 선거용이었거든요.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부작용.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측이 공장 지어줄 테니까 관세를 좀 내려달라고 인도 측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도 측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참 인도도 쉽지 않은 나라잖아. 그렇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의 수많은 악재들을 어떻게 풀고 가야 될까가 고민인데요. 여러분 장 끝나기 이제 딱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2분. 자, 테슬라 한번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요? 그래도 뉴스 전해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볼 줄 몰라도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는 사이트는 위불에 위불 한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거래는 안 되니까 참고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5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요게 추세선이라 그러거든요. 요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아시면 대박이에요. 제가 요즘 이걸로 트레이딩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제가 다시 멤버십 영상에서 알려드릴 텐데, 자, 애프터마켓에서 보세요. 장이 끝날 때쯤 되는 어땠죠?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프리장 매매는 프리장에서, 본장은 본장에서, 애프터마켓은 새롭게, 여기서부터는 다시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좋은 거죠. 이 상승세가 내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주말에 올려드린 3편의 종목 선정 영상,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실전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속 적응하셔야 돼요. 지금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들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켜주는 미주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